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바쁜데 짬내 가지고 또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야, 문제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뭐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좀 더 노력하고 해서 공부를 시켜주는구나. 정말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적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적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뭐 똘똘 합쳐가지고 문재양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문재양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양은 원래 그런 자였고, 문재양을 선택한 게 그 위대한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양을 탓할 건 없죠. 예를 들어서 칼이 있다면 칼을 잘 쓰면은 요긴하게 쓰지만, 그 칼을 포악한 사람이 들고 술 먹고 난 뒤에 설치는데 지켜주면은 안 되듯이 칼 자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양이라고 하는 칼 자체가 나쁘네요. 비유를 잘못했습니다. 문재양이 대통령 집권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처럼 지금 국민들이 분열이 돼 버렸습니다. 정오심들이 뭐 아주 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날카로워져 가지고 술자리에서 싸우는 일도 다반사고요. 물론 저는 뭐 그런 일로 지인들 간에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런 자리는 즐겁게, 즐겁게. 안 즐거우면은 안 나간다, 그 자리 안 간다, 뭐 제 그런 철칙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시간 내고 서로 바쁜데 모여 앉아가지고 왜 싸우고 있나요? 즐겁게 놀아야지. 자,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왜 노상 남 흉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남 이야기하고, 저는 어때서 저렇고 여기는 어때서 저렇고, 맨날 남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뒷담화 까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보면은, 집안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친척들이 모이면 꼭 보면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옛날 이야기 꺼내가지고 그때 아재가 잘못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문재양 같은 저런 좌익들이 항상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죠. 계급을 만들어서 싸우고,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역사 공정이죠. 70년 전 간첩 사건도 위원회 조직을 앞에 내밀어 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뭐 역사 공정이 굉장히 극심하고요. 뭐 경제의 체질을 바꿔 버리고 있거든요. 뭐 사람들의 의식까지 지금 같이 바꾸고 있죠. 아주 급하고 잔혹하리만치 철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심리에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급하니까. 급하고 여유가 없다는 거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 빨리 뭔가를 해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쫓기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 약점이 잡혔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여유 없이 급하게 합니다. 탈원전 고리 원자력 연구 정지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대통령 되자마자 한 달 만에 가서 바로 선포식을 해버리거든요. 국정원장 다 쳐넣어버리고, 4명 들어갔죠, 그때. 전직 대통령 2명 쳐넣어버리고, 뭐 공직에 있던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게 들어갔다 하대요. 일반 시민까지는 제가 카운트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칼자루 쥔 힘이 바뀌게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 자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정의기억연대인가요? 걔들 또 터졌는데, 보면은 얼마 전에 왜 최고의 명문대라고 해가지고 출세 등용문이라고 알려진 서울대보다 참여연대가 더 좋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또 그 경쟁 상대가 나타났어요. 정의기억연대, 정의연대라고 할까요, 줄여서. 참여연대하고 상벽을 이루는 출세 파이프라인, 아니면은 돈줄이라고 할까요, 그런
막강한 경쟁 상대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제가 혼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만은 돈벌이와 출세의 등용문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출세의 등용문이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누구죠? 김동만 씨인가요? 김동만 씨. 저처럼 항상 머리 짧게 치고 해병대 출신이던데 보니까. 이분은 노조에 있다가 지금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맨날 그 하고 다니던 머리띠하고 투쟁 적혀 있는 단결 뭐 이런 조끼는 이제 안 입습니다. 어엿하게 이제 넥타이 하나 메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 한 번씩 신문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완전 정상이에요.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 가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되듯이 거기 있을 땐 분명히 완전히 공산노동조합처럼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출세해가지고 한 자리 딱 차지하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시트콤을 찍고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말 들으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정의당이 있고 평화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민주당이라는 말은 계속 그렇게 쓰는데 정의는 부정이고 평화는 굴욕이죠. 굴종도 평화입니다. 김정은한테 무릎 꿇고 다니면 그것도 평화는 평화죠. 피는 안 흘리니까 서서히 굶어 죽으니까. 민주인데 인민민주예요. 그 이름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웃긴 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세 단어가 다 일본이 만든 단어인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반일 선동하면서 친일 잔재 뿌리 뽑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나라의 이름이 사라져 버린대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거 다 일본이 만든 나라 이름인데 이름 자체가 사라진다니까요. 민주는 대중독재고 인민은 개돼지 취급하고 공화국은 백정혈통 가상국가. 이게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닌가요? 그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내세우는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였는 게 허구인 것처럼 남한의 좌익들도 저는 남북 좌익들을 동급으로 보고요. 나중에 적화 통일되면 남한 좌익들은 다 싹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한 좌익들도 굉장히 불쌍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광주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만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도 하는데요. 뭐 저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군 이야기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박헌영이가 어디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공산주의자였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구속돼 있는 이석기는 북한에서 내려왔나요? 김영환 씨가 전향했냐 안 했냐가 약간 예민하게 좀 애매했는데 요즘 보면은 홍준표 말고 홍진표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번에 그 통합당 후보로 나왔던 그 사람 김건식인가요? 저기 경남대학교 교수? 예, 다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반공 이야기 하면은 극우라고 하잖아요. 청산 대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자면은 과거에 여순 반란 사건을 이제 제주 4.3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이제 숙군 작업을 하면서 싹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6.25가 딱 터져가지고 이제 한번 싸워볼 만한 구도가 됐는데 안 그랬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끝장났죠. 그리고 뭐 백두산함이 침몰시켜버린 부산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 북한 특작부대원들이 600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인원을 제가. 그걸 수장시켜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끔찍하죠. 정말. 제주도가 해방구가 되었고, 4.3 폭동이 성공하고, 여수 순천 반란, 그쪽에서 딱 자리 잡고, 이 부산 쪽에 그 특작부대원들 태운 배가 상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6.25 초반기 일이거든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 유엔군 올 틈도 없고 끝장났고 아마 지금쯤은 일본 그 대한민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살면서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바로 접점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마 만들어졌을 건데 지금 이제 청소하기 좋은 상황이죠.
어쨌든 자꾸 엽기로 세가지고 그런데요. 이름을 이 네이밍을 하는데 이자들이 보면 다 반대 행동들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느끼겠지만 남북 좌익들만큼 이 땅에서 청산되어야 될 정말 세계 최고의 수구 꼴통 좌익들이다, 이런 걸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하나 덧붙이자면은 통합당이라고 하는 무늬마 보수 정당도 통합은 없고 분열만 있고 역적들만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뭐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좀 있는데 어차피 당은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흡었다, 썩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통합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청년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참 그것도 네이밍이 잘못됐네요. 청년 수구 꼴통들인데 청년 보수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데, 얘들이 보면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 망언했다, 사과한다. 5.18에 대해서 망언했다, 사과한다. 이 지랄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들한테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월호 천막에서 쓰리썸을 했다. 거기 자원봉사하는 여자와 함께 자원봉사자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가 그거 좋아하는 모양이지?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18에 대한 망언했다. 5.18의 망언이 뭐였죠? 아니, 폭동적인 소요 사태도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왜 40년 지났는데 유공자가 5,000명 육박하게 그렇게 늘어나느냐. 공무원 가산점 특혜를 받는데 그 유공자를 밝혀란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왜 망언이죠? 그러면은 이 청년 보수라고 하는 이 인간들은 5.18 유공자 숫자 아무리 늘어나도 괜찮고 특혜 받아가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거야말로 적폐인데 적폐를 옹호하면서 청년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나? 광주 교도소 습격했는 게, 그거 지적하는 게 망언이냐? 무기고 털어가지고 계엄군하고 시민들 쏴 죽였는 게 그게 망언이냐? 쏴 죽였다고 주장하는 게? 아주 빙시들이죠.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깨시민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참 재밌는 거는요, 이 한국의 좌익들은 또 그 청년 보수라고 하는 그 무늬마 보수 정당에 있는 그 인간들은 보면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아예 아닥을 합니다. 입을 안 떼요.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죠. 광주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집어 쳐넣는다라고 하는 처벌법도 만들겠다고 하면서 입을 봉쇄하면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습니다. 뭐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나? 진실이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가 이 시대만큼 이렇게 모욕받는 시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5.18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화라고 칭송을 한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 체제라는 말에서 헌법 개정안 청와대 발을 내놓으면서 자유라는 말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자들인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 우익 세력들이 어디 가서 5.18 한번 해야 되겠네. 아니면 평양에 지금 보면은 북괴가 여러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5.18을 옹호하고 보수 적폐 세력들을 아예 이 판에 묻어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는데, 좋다 그러면은 북괴도 5.18을 정당화 시켜줬으니까 이제 평양판 5.18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남한에서도 경상도 어디쯤에서 남한판, 경상도판 5.18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민중 한거다. 국가 탄압에 대한, 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정치꾼들은요, 위정자들은 내분을 일으킵니다. 내부에서 정오심을 일으키도록 분열을 시키고요. 또는 그게 없으면은 외부로부터의 정오심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은 내부로부터의 정오심과 내부의 상호 정오심과 외부에 대한 정오심, 반일이죠. 좀 있으면 이제 반미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반미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저는 좀
웃기는 콤비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중매쟁이 노릇을 하는 문재양으로서는 반미를 지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벌써 반미까지 연결했을 거예요. 어쨌든 외부의 정오심으로 얻는 에너지와 내부의 분열로 얻어지는 에너지를 자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악귀들입니다. 악귀들. 악귀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명박도 임기 말에 느닷없이 가죽 잠바 입고 봉황 마크 붙는 거 가죽 잠바 입고 느닷없이 헬기 타고 독도에 갔었죠. 임기 말에 에너지 지지율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그것도 정말 참 어이없는 짓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나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는데 특히나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이 좌익들이죠. 매일경제신문 발표 명령을 안 했는데 왜 사죄하나라고 하는 전두환 측의 주장에 대해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이거는 매일경제신문이 어딘가에서 따온 인용구가 아니라 전두환 측 아직도 뻔뻔한 발뺌 요렇게 아예 기정사실화 해놓고 매일경제신문이 전두환 측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경향하고 한겨레가 아니에요. 매일경제신문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북괴가 또 17일 날 살인마 전두환 파렴치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매일경제신문이 같이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북괴의 발표와 똑같은 성향의 논평을 내놓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놔요. 경향신문에서 보면 금호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조원들 천막이 이제 철거당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으로부터. 거기에 경향신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천막 철거당하는 금호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조원들. 천막 철거당하는 용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막 철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불법 천막이 철거되는 겁니다. 철거되는데 지금 거기에 공권력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면 불법 천막 철거되는 금호아시아나 노조원들이 공권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참사라고 우리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그렇게 네이밍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버렸는데 지금요. 용산 불법 집행을 했는 거다. 공권력 집행을 했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용산 참사라고 하죠. 용어를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거를 잘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의에 정의가 없고 평화에 평화가 없고 굴종만 있고 민주에 인민민주만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독재자 쫓아내니까 더 독한 독재자가 나타났다. 짐바브웨 이야기인데요. 경향신문에서 혹시 북괴 독재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가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경향신문 본 바로는 그런 거 저는 본 적 없거든요. 남우나라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간섭 많이 해요. 경향신문도. 세계일보입니다. 국가폭력 진상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국가라는 거는 원래 폭력 집단입니다. 폭력을 일방적으로 쟁취하는 게 원래 국가입니다. 전쟁도 하고 경찰력도 가지고 감옥도 하고 감옥도 갖고 있고 세금도 집행을 하고 그런 겁니다. 또 한번 말해볼까? 외울 겸 막스 베버가 말했죠. 국가란 물리적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인간 공동체다. 그거 하려고 투표하고 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국가는 원래 폭력 집단입니다. 그걸 무시하면은 길거리에 민주노총이 죽창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집단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국가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정말 이 문재양이 여태까지 했는 말 중에 저는 가장 저질적인 말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바이러스 국면에 이랬거든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더라도 저는 반대예요. 그런 거.
저는 그래도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도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도 세를 내고 렌트를 해서 쓰고 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태권 도장이. 근데 거기에 건물주가 이번에 중국 바이러스 국면을 맞아가지고 뭐 임대료를 좀 깎아준다거나 좀 유예해준다거나 이거 안 해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해주면 감사한 일이죠. 안 해주면 그만인 거죠. 그 사람도 돈 받아가지고 어딘가에 공과금 다 내야 되고, 예를 들어 대출금을 끼고 건물을 짓거나 샀다면 또 그거 이자금 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도둑질 해가지고 이자 내나요? 근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자. 이게 바로 이자들이 계급 사관이 바로 거기에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렌트해서 쓰는 사람들도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착한 임차인 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자 소리는 안 하죠. 그러니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가르는 그 세계관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페인 수준에서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만, 그걸 대통령이라는 인간 새끼가 착한 임대인 운동 하자고 하거든요. 완전히 선동에 찌들어 있는 인간이에요. 시민단체장 수준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욕을 안 할게요. 그 발언이 저는 가장 여태까지 문재양 치하 3년 동안 저질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게 아마도 그걸 능가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5.18 진실 고백하면 용서하겠다. 없는 진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실력 없는 자들은 내분적 상황을 일으켜서 정오심과 외부에 대한 정오심을 자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다 했잖아요. 핵심 동력으로. 아무리 그래도요, 없는 사건을 가지고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 안 돼요. 진실을 고백하면.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뭐 지금 직업이 언론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빠서 막 이런 영상 찍는데 준비할 그 여유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머리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어서 하도 많아가지고요. 몇 가지면 제가 외우겠는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아마 이 말은 전두환에게 너 무릎 꿇고 실토해 임마 이렇게 하는 걸 겁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직 대통령이 여러분들 친목단체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직전 회장에 대해서 당면에 있는 회장이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친목단체에서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자는 김대중 노무현 빼놓고는 이 땅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콩고 국가 정치 수준인 겁니다. 이 나라가. 자, 한번 볼게요. 정말 진실을 고백할 게 누구인지, 고백이 아니라 자백해야 될 게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자, 먼저 이회창이라고 아시죠? 이해찬 말고 이회창 후보가 낙선했는 치명적인 가짜 뉴스가 김대업의 사기 폭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회창 아들의 군 복무 문제를 이제 시비 삼았던 게 김대업 사건이죠. 얼마 전에 해외 도피해 있다가 잡혔다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은 다 기억에서 잊혀졌죠. 그때 거기에 가세했던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그 다음, 광주 5.18 때 벌어졌던 살상 장면이라면서 과거에 소개한 사진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 있고 죽어 있는 시체들이 있고요. 그거는 69년도에 공수부대가 흑산도에서 대간첩 작전을 벌여가지고 얻은 성과였습니다. 간첩 잡았는 사진을 갖고 와서, 69년도 사진을, 그걸 가지고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 죽인 거라고 가짜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속인 거죠. 모르고 했는 게 아닐 겁니다. 광주 5.18 때 현장에도 안 있었죠,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유공자죠. 그러면 뭔가 광주 5.18에 대해서 기획을 했다는 거죠. 기획을 했다는 거죠. 저는 광주 5.18 앞전에 있었던 사북 탄광 사태, 그리고 부마 사태, 그리고 광주 5.18 이렇게 한 세트로 입체적으로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개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사북, 광주, 부마, 부산 마산을
일대를, 광주도 원래 광주 목포였습니다. 그래서 광목 사건이 있어요. 최초의 이름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 남한을 삼각으로 트라이앵글로 딱 잡아서 해방구로 만들어버린다. 거점한다. 모택동식 게릴라입니다. 저는 북한군 소행 이야기 안 해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생적, 여기 남로당도 얼마나 많은데요. 간첩 안 내려와도 여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북 탄광 사태는 북한 지역하고 연계하기도 좋지만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이원 쪽으로 이렇게 산들이 굉장히 산세가 수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고립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확산성이 없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부산, 마산, 부마 사태는, 부마 사태에도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해병대도 투입됐습니다. 부산 쪽에.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원사님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생활 할 때 같으면 바로 20년 전 사건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나무 깎아가지고 출동할 때 썼던 나무들, 경찰봉보다 더 길어요. 한 20cm 더 길 겁니다. 한 이만해요. 한 6, 70cm 되겠네요. 이 투박하게 깎았는 나무들이 창고에 재해져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런 스토리들을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해병대, 공수부대는 잘 모르겠고요. 해병대가 아침마다 그 길거리를 쓸고 도열해서 구보해서 뛰고 위병 근무를 쓰고 이렇게 아주 FM대로 군인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산의 아가씨들이 그렇게 이렇게 응원하고 반하고 로망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스토리, 그 뒷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해병대 장병들이 도열에 있는데 돌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광주에서의 보여진 그런 행태처럼 광주에서 그 아주 전투력 있는 그 연고대생들이라고 하는 그자들 있잖아요. 근데 돌 맞아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민간인들을 해하지 말라고 지휘관이 아주 엄중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광주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김대중을 석방하라,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고 하는 태제와 안티태제의 요소가 부마에는 없었던 거예요. 부산 마산에서는. 더 이상 뭐 사람들이 격동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광주는 달랐습니다. 광주는 작정이라도 한 듯.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연고대생이라고 환영회를 열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대, 뭐 전남대 학생들하고 이제 경합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를 악물고 내려왔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를 꽉 악물고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도 버스가 계엄군을 치어 죽이는 장면들도 나옵니다만은 첫 발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삼았다. 그래서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그때 병사들은 실탄이 지급도 안 됐습니다. 그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타이어를 향해서 총을 한번 쏜 게 그게 첫 발포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시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기 전에도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M16도 갖고 있었어요. 칼빈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도 많이 죽었어요, 광주에서. 예,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거의. 어쨌든 그 첫 발포를 이끌어내고 첫 발포를 하니까 이때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장을 완전히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무기를 쓰고 그랬거든요. 시민들 중에서 칼빈총,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총에 의해서 등 뒤에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인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주 5.18에 대해서 영화 보고 지금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언론들이 내는 짜집기 영상만 보고 계엄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사북 탄광 사태와 그 부마에서는 없었던 게 광주에서는 이루어졌다. 조직적으로 이를 악물고 투쟁적으로 임했다. 그 다음에 김대중과 전두환이라고 하는 안티태제, 그리고 태제가 먹혔다.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그러면 이해찬 네가 했는 거구나. 서울에 있었는데 유공자가 됐으면 뭔가 유공을 했는 거니까 너도.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 출신이 문재양에게 물어야 되겠죠. 페스카마호라고 있습니다. 거기 선상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아주 그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범이 조선족인데요. 조선족의 감형에 법무법인 부산팀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7명이 죽었던 동의대 사건, 경찰을
구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 지르고 타 죽고 경찰이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고 해서 경찰관 7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대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맞죠? 인민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연예인 누군가요? 그자도 아마 이때 여기 관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학생으로서 세월호 유병은 파상 관제인 역할 제대로 했느냐? 역할 제대로 했느냐? 그랬더라면 세월호가 저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이산가족 상봉 때 나이 속이고 갔던 거. 비서실장 당시에 북한 인권법 반대한 이유를 밝혀라. 노무현 정권 때 1심에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86이라고 불린, 지금은 586 또는 1086이라고 불리는 주사파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었는데, 그때 김승규 국정원장이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질돼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1심의 사건은 다시 해야 됩니다. 70년 전 간첩 사건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무죄 때리는 판이고, 한명숙 사건도 이미 다 결판 났는데 또 다시 뒤집어 본다고 하는 판인데, 1심의 사건 왜 다시 들여다 못 보죠? 무늬만 보수 정치인들 왜 이거 못합니까? 서민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버렸던 그 게임 산업 있죠. 상품권 대유행할 때 그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거, 아마 2006년인가 7년인가 2006년 5, 6년 난리 났습니다. 전국이 다 난리 났지만 이 경주도 난리 났었습니다. 그거 노무현 쪽, 청와대 쪽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때 많이 정황이 드러났죠. 그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왜 주장하자고 했냐? 국가보안법 때문에 나는 불편한 적 한 번도 없다. 우리 집안 식구 누구도 불편한 적 없다. 내 주변 친구, 선후배 누구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 왜 이거 없애자고 했니? 귀걸이 아빠라는 별명을 붙게 된, 문재인 별명 참 많다. 귀걸이 아빠라는 별명이 붙게 된 아들 취업 특혜 사건, 문준용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밝혀라. 그 다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냅다 해치워버린 원자력 탈원전 선언, 그거 왜 했냐? 누구 지시받고 있니 너? 판문점에서 만나서, 저는 북괴를 정상 국가로 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A급 클래스에서 만나는 현장에 2명 밀담하는 게 있습니까? 도보다리인가요? 뭐 파랗게 칠해놓고 그거 한번 만나는데도 예산 엄청 들어갔다고 하죠. 그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나눴냐? 그 다음에 USB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USB에 무슨 정보를 담아서 보냈느냐? 그 다음에 귤 보냈죠. 귤 보내는 과정 절차 밝혀라. 그렇게 군용기에 실어서 적국으로 물건을 수송할 수 있나요? 그 UN 지금 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것은? 그리고 귤만 넣었냐, 거기에? 거기 뭐 들어있었어? 밝혀라. 내용물 밝혀라. 석탄을 받아들인 사연을 밝혀라. 석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물자, 에칭가스, 핵무기 원료라고도 하는 에칭가스를 포함한 전략물자, 유통 어디로 시켰느냐? 애초에 일본이 징용권 문제를 국가 간의 조약인데 희한한 판사 놈이 그걸 뒤집어 버렸는데, 그건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는 일본이 전략물자 어디로 유통시켰느냐 그거 알려라고 하니까 이낙연하고 문재양은 그거는 말 안 하고 느닷없이 반일 선동, 죽창 들고 나와라, 관제 반일 선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너희들 화이트 국가, 화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죠, 2점을 주는, 노무현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너희들한테는 편의를 봐줄게 했던 걸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거 없앴는데 그러니까 정상교육 국가로 된 거죠. 편의가 없어진 뿐이죠. 정상교육 국가로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전략물자 그거 의심스러운데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 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거는 상무시하고 갑자기 반일선동만 하다가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니까 갑자기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파기가 아니라 이제 계약 이제 종료가 되면은 재연장 안 하겠다. 갑자기 지소미아를 또 들고 나왔죠. 에칭가스 어떻게 했느냐? 다 치우고 전략물자 어떻게 했어? 어디로 유통시켰어? 그 다음에 탈북자 강제 북송시킨 이유 밝혀. 그 다음에 간첩 신영복 존경한다 했지. 평창 올림픽에서. 그리고 제주 남로당 폭동들에 대해서 통일운동이라고 했지. 그거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해라. 가장 근본적으로 너가 아버지 왜 월남했지? 너가 아버지 왜 월남했어? 일제시대 때 거기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공무원도 하고 있었고 집이 윤택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가 자유 찾아 월남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가 아버지 왜 내려왔어? 그리고 네 여기 와서 태어난 거 맞기는 맞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해찬도 그렇고 좌익들아 문재양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지금 전두환하고 뭐에게 없는 거를 진실을 지금이라도 고백하라고 했는데 너야말로 지금이라도 자백해라. 간첩 심영복도 안 죽이고 20년 형을 세금으로 살리다가 내보내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 외쳐야 된다고 말하는 박원순도 서울시장이 3번이나 되는 정말 자유가 철철 넘치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문재양아 지금이라도 자백해라. 자백해서 광명 찾아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는 월남이 폐망해서 공산화되는 순간 동독 서독이 합쳐지는 순간 그 핵심 권력자들 중에서 간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상 최초로 세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간첩으로 드러나는 정말 굴욕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양 씨 자백하세요. 자백하면 최소한 법치에 따라서 판결받기는 될 거 아니에요. 이적행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당하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근대 민주주의 국가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서 당신을 쳐 죽이려고 할 때는 내가 당신을 끌어안고 등으로 돌을 맞아줄게요. 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아프리카는 아니잖아. 우리 그래도 야만 국가는 아니잖아. 재판 밖에서 사형시키자. 이렇게 내가 주장하면서 당신을 고까지는 보호해 주겠습니다. 재밌죠? 이제라도 5.18 진실 고백하면 용서한다 라고 주먹쥐면서 자기 마누라하고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너희들이야말로 자백해라 광명 찾아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